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세 번째 주인지 네 번째 주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음식점과 바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 지키기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벌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몇몇 곳들은 10일 동안 영업 금지를 당하고 있어요.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 밤 10시 30분을 넘으면 알코올을 팔면 안 되고, 한 테이블당 5인 이상 앉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한 팀이 예약을 할 때 한 테이블만 예약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10명이서 두 테이블 예약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예약을 해서 온 사람들이 서로 테이블을 옮겨가면서 이제 친목을 도모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바나 음식점들만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냈는데, 이번 주에는 각 개인도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명만 모여야 되는데 더 많이 모여서 17명이 개인들 벌금을 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 테이블당 5명 앉으면 된다고 하니까 여러 명이 가서 그냥 테이블을 나눠서 앉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한국인 학부모 모임 이런 거를 이제 외부에서 하자고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5명 이상 절대 테이블 예약을 하셔도 안 되고 만남을 가지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5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4일부터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나눠줄 거래요. 근데 이게 싱가포르 전 지역을 한꺼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단 노인분들 비중이 많은 지역부터 나눠주고 점차적으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나눠주는 범위를 늘려갈 거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은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트레이스 투게더 앱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앱 사용이 번거로우신 분이나 트레이스 투게더 앱을 이용하려면 블루투스 기능을 켜놔야 되는데, 이 블루투스 기능 켜놓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250명 정도 참석하는 큰 이벤트들을 허용해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데에 들어갈 때는 항상 트레이스 투게더 앱이나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이거나 아니면 그곳의 특성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일 경우에는 이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과 트레이스 투게더 앱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딜 들어가든 간에 다 바코드 스캔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부터는 코로나 환자랑 같은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한테는 SMS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SMS를 따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MOH 웹사이트 들어가야지만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시간대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장소를 방문했다고 하면 내 몸 상태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라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MOH 사이트 가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혹여나 내가 방문한 장소에 코로나 환자랑 같은 시간대에 거기 있었어도 전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부가 SMS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이 뭐냐면요,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장치인데 그거를 주머니나 아니면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인근 토큰이나 트레이스 투게더 앱에 있는 단말기와 교환을 해서 상호작용이 단말기에 로그인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감염자면은 그 사람의 그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을 받으면 그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 안에 그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거죠. 이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은 7세 이상 싱가포르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배포가 시작되면 지정된 커뮤니티 센터나 클럽에서 이 토큰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언제쯤 배포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토큰 고웨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21일부터 또 마스크 배부를 하는데요. 1인당 2장씩 배부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싱가포르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가서 스캔을 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 동안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마스크를 더 많이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웹사이트 가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돼요. stayprepare.sg 마스크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메일로 바코드가 나오면 그 바코드를 가지고 다시 또 그 기계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마스크는 흰색인데 추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블랙, 복숭아 컬러, 데님 블루, 네이비 같이 여러 가지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컬러별로 조금 틀려요. 한 패키지에 2장이 들어있는데요.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한 패키지에 8불이고 1인당 맥시멈 주문할 수 있는 게 10패키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컬러들은 한 패키지당 10불이고 맥시멈 주문할 수 있는 게 5패키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거는 10월 2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양공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가 들린 곳이 주로 카페이고 한국 음식점 있잖아요. 난양공대 안에 있는 백스비빔밥이고 그리고 푸드코트를 들렸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기 때문에 추가 감염이 염려가 되는데 난양공대에서 추가 감염이 나왔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직 없어요. 여기 외에도 비보시티, 럭키플라자, 앙모교 허브, 파야레바 스퀘어 등도 환자들이 지나간 동선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대나 장소를 알려면 MOH 사이트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2,4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조종사, 객실 승무원, 지상직 스텝이 속한다고 하고요. 거의 50%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연어 포장인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돼가지고 중국에서 연어 수입 금지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4도의 연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8일간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요. 앞으로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싱가포르원하고 PR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인도에서 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요즘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 중에 감염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국가가 인도라서 이런 정책을 취했다고 합니다. 브루나이하고 뉴질랜드는 싱가포르 여행이 허가되었다고 예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9월 8일 날 브루나이와 뉴질랜드에서 온 첫 여행자들이 싱가포르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수학 테스트는 해야 되고요.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개인적인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그 홍콩과도 양국 국경을 여는 토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리나베이 애플 스토어가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어제는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1시간 간격으로 예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사전 예약하라고 공고가 뜬 날 들어가 봤는데 벌써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약이 다 차 있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18일에는 미드어텀 페스티벌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든스바이에서 랜턴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 랜턴은 10월 4일까지 밝혀질 거고요. 7시에서 10시까지 불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한 가정부가 창이 에어포트 회장 집에서 9년인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회장 아들 집하고 회장 아들의 사무실을 청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청소를 했는데 근데 원래 싱가포르 법상 이 메이드가 어떤 집에 고용이 되면 그 집 청소만 하게 돼 있어요. 남의 집 청소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간혹 이렇게 저쪽에 가서 청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추가로 돈을 더 주기도 해요. 그럼 메이드분들 중에서는 돈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가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창의 에어포트 그룹 회장 아들은 30불인가를 줬대요. 청소한 거에서. 그래서 몇 번 청소를 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청소를 안 하겠다고 했나 봐요. 내가 원래 고용된 거는 회장님 집이고 회장님 집만 청소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회장님 아들이 당신 해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럼 고용부에다가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메이드한테 2시간 내에 짐 싸가지고 싱가포르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메이드가 문제가 있어서 메이드를 해고할 경우에는 그 메이드가 바로 싱가포르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9년간 일했는데 2시간 동안 짐을 싸라 그러면 짐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을 급하게 쌌는데 이제 그 집에서 짐은 내가 인도네시아로 붙여줄 테니까 너 빨리 비행기 시간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빨리 가라고 해서 보냈나 봐요. 그러고 나서 그 짐을 또 다 하나하나 살펴봤나 봐요. 근데 그 짐 안에는 DVD도 있고 어떤 브랜드 백도 있고 그리고 구찌 선글라스, 뭐 프라다 백 이런 게 들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34,000달러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음 판결에서는 이 인도네시아 가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DVD 같은 경우에는 주인집 아들이 쓰던 건데 망가져서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인도네시아에 가져가서 고쳐서 써도 되냐 해서 허락을 받아서 챙겨놨던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집 아들네는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 DVD 플레이어를 CD를 넣고 작동을 해봤더니 망가져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백 같은 경우에도 그 창의 에어포트 그룹 회장네 집 그 근처에 몇 블럭 떨어진 데서 쓰레기통에서 자기가 주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회장 아들의 와이프가 자기가 산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샀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고, 구찌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거라서 심지어 색까지 번진 거였대요. 그래서 그것도 허락받고 가져도 된다라고 해서 가진 건데 그것도 신고를 했었고, 그리고 프라다 백 같은 경우에도 다 낡아가지고 해졌대요 막. 근데 그것도 또 훔쳐갔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버리는 거를 자기가 가져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각 물건에 대해서 뭐가 진실이냐를 밝혀가면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창의그룹 회장님이면 굉장한 부자일 텐데 그 창의그룹 회장님 아들이 메이드를 따로 고용을 안 하고 아버지 메이드를 그냥 거의 헐값에 본인이 그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메이드가 그거 싫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을 그냥 해고해버린 거잖아요. 테마세 기업에서는 이 회장이 싱가포르에 기여한 바도 많다, 너무 그 메이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성명도 내고 했거든요. 그래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은 사임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22세 여성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인가 지나서 싱가포르의 한 산림공원에서 나뭇잎에 덮여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 뉴스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싱가포르에선 이런 범죄가 많이 안 일어나는데 어디 납치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으면 죽은 건가 막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오늘 다시 나왔는데 이 여성분의 자작극이었다고 합니다. 고민이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일이 너무 커지고 하니까 그대로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너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자작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22세인데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